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 미래 정례 토론회, 오늘 이렇게 KBS 1 공영 제3노조 성창경 위원장께서 민노총의 방송장악 폭력 사태를 생생하게 폭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으로 실황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당적 정책연대 모임 열린 토론 미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간사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개드린 대로 송창경 공동의원님을 모시고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의원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응애. 바로 이하의 기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를 해주실 송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KBS 본사 디지털 뉴스국장 그리고 울산 방송국장을 역임하셨고 국립과 언론자 혁신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송창경 위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모임에 제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조그마한 노조를 맡고 있지만 지금 언론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상황이 위태롭기 때문에 오늘 모임에서 이런 주제로 언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KBS 상황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언론 이른바 정책 등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국의 언론이 심상치 않고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야기해서 왔고 정점을 이루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기울어진 문장 등을 포함해서 언론이 왜 이렇게 됐나 했을 때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파의 이른바 진보 작용화된 그런 언론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언론 현장에 있으면서 기자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한국의 언론은 언론 노조가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합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A, B, C, D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명칭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KBS 예를 들면 KBS 노조가 있고 언론 노조 KBS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KBS 공영 노조가 있습니다. 그 명칭이 언론 노조, 공영 노조, KBS 노조처럼 거의 고유명사 내지는 보통명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론 노조 본부입니다. 이 언론 노조 본부가 지금 현재 한국 언론사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방송사는 물론이고 신문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노조 KBS 본부, 언론 노조 MBC 본부, 언론 노조 SBS 본부, 신문사 본부 등등 해서 언론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 언론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다음에 언론 노조는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단일 언론이 하나의 연맹에 가입돼서 이렇게 거길처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마 KBS 한국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노조라는 게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노조 규약 제2조를 보니까 이 규약 2조는 그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정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단체, 진보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정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론사의 규약 같습니까? 정치단체의 언론 노조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이런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언론 노조가 출발한 것이 지난 1988년 당시에 위원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권영길 씨입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단체였고 정치인을 배출했고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는 거의 대부분의 선거 때마다 특히 대선 때마다 파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KBS 노조는 또 2016년 민주당의 지난해죠.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언론이 특정 경쟁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언론의 장악을 우려하셨지만 언론 장악은 가장 심각한 것은 외부의 권력이나 자본에 의한 장악이 아닙니다. 얘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서 해병을 너무 심하게 남발하지 마라 하는 읍소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잘 들어지지 않았지만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가장 심한 장악은 구성원 내부의 장악입니다. 언론 구성원들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당에 소속해 있다면, 출처에 있다면 그림 하나 잡고 제목 하나 뽑고 길이 하나 집어넣고 인터뷰를 자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소화하시는 방송 뉴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뉴스에 그렇게 편집되고 있는 걸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BS는 제가 노조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론 노조 KBS 본부에 기자와 PD의 거의 한 90%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KBS 본부라든지 이런 데는 KBS 노조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직이나 다른 경영직군들이 들어있고 정말 언론의 핵심 역할을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노조 성향, 즉 진보 성향, 좌편향 성향의 KBS 언론 노조 본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지난 대선 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영향을 미친 것들입니다. 실은 거의 90% 정도가 다 그쪽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 KBS가 그동안 보수적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80-90% 이상이 좌파 성향의 구성들이 된다는 걸 잠깐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정현주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저는 KBS 사장 중에 가장 낙담한 사람이 정현주 씨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전체 취임하면서 인사말을 할 때 5천 동지 여러분하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전혀 듣지 못했던 동지라는 용어를 썼고 그 이후에 차장, 부장, 주간, 국장 이렇게 한 조직에 4개 직급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팀장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부장, 국장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마이크나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센 저항이 있었지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자편향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계실 때 이른바 진보 매체에서 기자와 PD들 경력직으로 뽑았습니다. 전부가 진보 매체는 아니었지만 상당수 그렇게 뽑았습니다. PD는 얼마 안 되었지만 또 PD는 진보 매체에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기자는 제법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진보 정부와 한겨레 신문 출신인 정영주 사장, 그리고 진보 성향 방송 정책, 그리고 진보 성향 매체에서 선발된 일부 경력직 사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KBS의 진보 성향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런 요인들이 합쳐서 그 이후에 12년 동안 KBS가 탄핵 방송, 또 각가지 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뽑는 신입 사원들은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KBS 본부 노조, 그런 좌파 성향의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PD협회나 기자협회 이런 직능 단체들도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로 주도하게 되고, 당시 그 문창극 보도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수 우파에서 아주 극렬한 논란이 되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자협회에서는 아주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상을 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지금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특강을 하고 난 뒤에 한 3일 전에 언론노조본부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왔습니다. 경력직 사원들에 대한 명예훼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디테일하게 읽고 이 상황이 경력직을 제가 표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KBS가 자금화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걸 다시 한번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력직 기자 입사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경과에 비춰 보면 과거에 비해서 KBS의 작용화가 매우 다소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룡방송이 만나졌다 이런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이 뜻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KBS가 좌편향의 진보 성향의 기자들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좌편향 방송을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국정원 이슈를 찾아서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댓글을 꺼내서 찾아가지고 이거 보도하자 저거 보도하자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간부들 심하다 어제 나왔으니까 이건 줄이자, 양을 줄이자 또는 그 조율을 합니다. 길이를 줄인다든지 빈도수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그림을 좀 순하게 한다든지 이게 데스크입니다. 흔히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언론 자유, 제작 자유를 침해한다고 심지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사내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심지어는 피켓을 들고 간부들 방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좀 심해서 그렇게 간부들이 데스크 반대도 튀어나왔던 보도들이 광우병 사태고 문창극 보도였습니다. 또 6.25 전쟁 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는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KBS에서 또 나왔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보도를 하다가 징계를 먹거나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MBC가 좀 많았었죠. 그 사람들 보고 이 정권에서 당시 야당은 정권에 의해서 심각하게 공영성 언론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내부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좌편향적인 보도를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 자유라 하면 특정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부, 데스크, 이런 스님, 이런 사람들이 권한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데스크를 보는 그런 시스템의 자유지 어느 특정 개인의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내부에서 한 90% 되다 보니까 자연히 안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건 그렇게 했고 또 했다고 자주 나가기 때문에 또는 너무 심하게 방송하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하면 가끔 그 자제하라고 한 데스크의 실명을 올려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더라 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배포가 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언론, 특히 KBS와 이런 언론사는 제가 볼 때는 또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장악되었습니다. 노영 방송입니다. MBC도 노영 방송을 했다가 지난번 김대철 사장 때 파업을 190일, 70일 하면서 노측도 긴 파업을 했지만 사측도 그 긴 파업 기간 동안에 타협하지 않고 무임금으로 대응했습니다. 때문에 노조가 백기를 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을 업무에 배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MBC는 경력직 기자를 많이 뽑아서 진급을 거두고 있는데 KBS는 여전히 장악 비난된 기자 PD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장악 아래 사장이나 간부들이 사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KBS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식당이나 커피숍, 주차장, 웨딩홀, 운영권을 다 노조가 갖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해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이고 공기업입니다. 사장은 기회받아 3년 또는 6년입니다. 가기 때문에 사장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들어왔다가 노조의 눈치를 보고 노조를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관리하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KBS에 들어와서 개혁을 하겠다, 잘못된 인적 구조를 고쳐보겠다 라고 처음에는 공언하고 왔지만 들어와서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공영방송의 크나큰 퇴보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 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개판을 금치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당에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공영방송사 구성원들이 앞장서서 사장과 이사장을 몰아낸다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감히 쓸 수가 있습니까? 공영방송사 기자와 PD들이 당원이니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무릇 언론이라 하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여당인데 권력에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들을 찾아가서 그만두게 하고 직장에 찾아가고 학교 수업하는 데 찾아가고 심지어 교회까지 찾아가서 또 사무실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기자라고 보십니까? PD라고 보십니까? 그 과정에 모 이사는 저 실명 바치겠습니다. KBS의 강규현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오다가 본인의 말씀에 따르면 70여 명의 언론 노조원으로부터 둘러싸여서 물러가라는 긴 함성과 함께 상당 시간 동안 고초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동영상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불 인격입니다. 강규현 이사가 1인 시위할 때 그 사람들 옆에서 V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하는 거. 그렇다고 직접 강규현 이사 앞에서 수많은 인파들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앞에 대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함 지릅니다. 물러가라고. 강규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한 40명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도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안경을 뺏겼고요. 다감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게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목과 허리에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연은 이 노조가 KBS 사장실을 점거하겠다고 해서 이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KBS 안에 소중한 우리 가족인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이론은 많지는 않지만 국가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방어도 하고 질서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못하게 막으니까 밀치고 해서 상당수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고 다쳐서 여기 얼굴에 부상을 입고 6명이 지금 다쳤습니다. 3명은 전치 2주가 걸렸고요. 또 2명은 전치 3주가 걸렸습니다. KBS 상황에 집단적으로 이 피해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BS는 자체 방송사에서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고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새로운 사장이 오고 그 새로운 사장 체제를 얻었으면 실제로 완전히 뒤집힐 텐데 거기에 적응하려고 간부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줄 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법투입니다. 말이 방송사지 난장판입니다. 국민이 이런 상황을 하라고 500원을 매달 꼬박꼬박 냈을까요? 야당 여러분, 제발 방송사 내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방송이 무너지고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고대영이라는 특정 개인, 김장겸이라는 특정 개인이 아닙니다. 언론 자유라는 이 시스템을 지키고 싶고 그 제도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실망 중에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측 방송한다 했다가 눈치 보고 좌측 방송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해마다 5년 지나면 사장을 바꾸고 해마다 5년 지나면 적편한 흐름으로도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이게 소득 3만 불 될 나라고 세계 경제 규모가 11위 나라에다 하는 행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태를 보면 마치 60년대에 홍위병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홍위병은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국이 그 유구한 역사에서 한국에게 유일하게 졌던 나라 시기가 60년대로 60년대 문화혁명으로 지식인을 쫓아다니고 관리를 쫓아다녀서 목에다가 제명을 붙이고 리치를 가하고 폭행을 하면서 온 나라가 이념전쟁을 할 때 한국은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와서 경제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중국은 시들시들하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문화혁명을 해서 내가 뒤끄는 쳤던 거죠. 그나마 KBS와 MBC를 못 나왔겠습니다. EBS와 YTN 이미 사람들은 물러갔습니다. 시정부 들고 난 이후에 SBS 창업주 윤세영 씨는 경영권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경영권을 행사하신지 아십니까? 아마 노조 중심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노영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C에도 유의선 이사분이 노조원들의 종용에 못 이겨서 나갔습니다. 이제 또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MB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블랙리스트로 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상당수 사람들이 사법 처리를 받고 있고 한데 또 MB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갑자기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당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이런 상황들이 적폐청산이라고 보십니까?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보복이 이사야기 잠깐 17세기와 영조시대에 이 사색 당파로 인해서 노론, 소론, 그러니까 서인계의 노론, 소론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노론이 정권을 잡으면 소론이 쑥대밭이 되고 소론이 정권을 잡으면 그 유명했던 송시를 같은 그 의유도 사약을 받았듯이 대부분의 노론계 인사들이 사약을 받거나 유배 가서 갔었습니다. 이게 붕당 정치 큰 폐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상대방을 돌이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노론이 했던 행위 또는 소론이 했던 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17세기, 18세기 그 조선이 결국은 망하게 된 원인도 그런 공간정치 하나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기도 부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안보와 정치와 경제 이런 상황들이 너무 엄중해서 정말 앞으로 가기도 급한 나라인데 내놓은 정책마다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앞서 연구했던 이런 사항들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종이컵에 커피 마시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짐 나온다고 한국 결정하는 표피적이고 기상적인 가십거리에 우리 언론들은 중요합니다. 지금 엄중한 이런 상황들 왜 언론들은 신청 집중 보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도 길거리에 수십만 수백만의 불빛이 아른거리고 아름다운 거리에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그 가운데 자유롭게 시민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발언하고 발표하고 평등하게 토론하는 아주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촛불혁명이 바라던 바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그 뒷부분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최근에 MB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일어나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6개인가 7개가 MB 블랙리스트 기사입니다. 그 비슷한 출처고 비슷한 상황들인데 그만큼 여러분들 야당에 대한 기사 노출은 거의 없고 여당의 프레임 잡은 기사들 대부분 모바일에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현주 사장 시절 때 KBS 안에서도 이런 거 많았습니다. 사장이 바뀌고 나니까 라디오 드라마 PD 연출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6개월이 안 됐는데 제3라디오 혹은 CBC로 보내졌습니다. 또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텔레비전 드라마 만드는 PD가 홍보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홍보실을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동안 자기 본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부의 기수입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또 언론은 과거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 때 자행되었던 이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보도합니다. 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만 보입니까? 또 언론은 그 당시에 다른 정권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쪽 눈만 감고 한쪽 귀만 떠서 보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역자라는 명단이 있었습니다. 언론 노조에서 3차례나 4차례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100명이 넘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부역자라는 용어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국가에 반역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 어떤 사람이냐면 현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 방송에 높은 지위에 있어서 부역했다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는 원래 지원 배제입니다. 지원 박근혜 정권. 근데 이 사람들은 지원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 블랙리스트가 제가 있다면 지원 배제하는 것을 숨어서 작성했는데 부역자는 백주 대낮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숨어서 하는 것은 제가 되고 백주 대낮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발표하는 건 제가 안 됩니까? 왜 이런 보도하지 않습니까? 공범자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 떠들면 제가 안 됩니까?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국정원들이 KBS에 출입했습니다. 기관 출입입니다. 지금 기사에 보니까 MB 정권 때 국정원들이 직원들이 KBS에 출입을 해서 이러한 기자와 PD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출입했던 국정원들은 작성했던 보고서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만 공개하는 것이 적폐청산입니까? 이런 정권을 사고 있는 것이 부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른바 통신비 25% 인하 강제해라. 제빵사 강제 고용시키라. 닭값 원가 인하해라. 최저임금 올리라. 이게 시장경제 시스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자유경제 시스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가 되지 않냐고 나이 든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일어나면 전쟁 위기가 많다고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밴드도 그렇습니다. 단톡방.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있는 이런 정황들, 소식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외신들을 퍼다릅니다. 위험하대. 뭐 하와이에서 미군들이 훈련한데 뭘 비행기가 떴대. 걱정합니다. 바깥에서는 전쟁 난다고 안에 들어오면 천하태평양 같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북한 정권을 완전히 붕괴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북한의 외상이 선전포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국과 만나면 튼튼한 한미 우방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을 만나면 대화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만나면 북한을 압박해서는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을 만나면 한미일 삼각관계를 더 합니다. 이 다 돌아서 보면 뭘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합니다. 이런 전쟁 위험인데 언론 노조들은 내팽개치고 파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도하고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미사일 쏴도 우리는 태어나지만 북한에는 J-알람이라고 해서 3분 이내에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어린애부터 신간성이 넘치는 것까지.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는 너무나 태어나고 우리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대피해라 숨어라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총체적으로 고함할 상황과 같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기입니다. 여기 계신 야당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여당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쓴소리라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야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있고 바른정당은 있고 국민의당은 있었지만 야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성이 부족합니다. 결기가 부족합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여당 저는 감히 잘 모릅니다만 분열된 야당만큼 이렇게 조절하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중국에 한 3세기 전에 BC 3세기에 진시황이 6개의 나라를 다 통일해서 황제가 됐을 때 나머지 6개 나라는 분열돼 있었습니다. 합종체계라고 해서 다 모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뭐 했더라면 아마 진시황이 천하 통일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 흔적 같습니다. 하나씩 모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더라도 국민 눈에 볼 때 여러분이 야당끼리 성명 발표하고 비난하고 각각 다르게 대응하는 거 정말 바보같이 보입니다. 뭉쳐주십시오. 또 하나 더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뭉치지 못하는 이유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전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분들의 평가나 여러분의 손에 떠난 분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분은 역사가 평가할 분이고 역사가 관리할 분이고 역사가 처리할 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이미 시간은 상당히 지났고 상황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관계없이 찬성했던 분이나 반대했던 분들 만나시고 합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함께 당을 했고 정치는 어제의 적도 같이 만나고 그제의 적도 같이 만나는 정치 아닙니까? 여전히 유교적인 사고방식,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의명분에 명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정말 갑갑한 마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말씀드립니다. 꼭 합쳐주십시오. 그리고 싸워주십시오. 견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구구절절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님. 예, 지금 뭐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특정 언론은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기반지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노컷뉴스는 강원랜드 직원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민주당의 모 실세원이 보좌관이 이력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김현정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노컷뉴스에 나왔다 1시간 만에 그 부분만 삭제가 됐어요. 민주당의 모 실세원이 보좌관이 이력서를 전달했다. 인터뷰했던 그 상대방이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과 상의해서 삭제를 했다라는 처음에 다 나왔어요. 전문 그대로. 1시간 만에 삭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기울어져도 보통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 송 국장님 주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기자나 PD 80~90%가 언론 노조에 가입돼 있고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좌편향된 기사를 작성하고 우파를 공격하는 그런 기사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현실인데 문제는 그럼 이걸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시킬 것이냐, 균형성을 갖춘 운동장을 만들 것이냐, 이제 그 해법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야당이 줄기차게 투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것을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뭔가 있을 것인가, 이 방법이 구성원들을 우리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의식을 바꿀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 해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우선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가. 제가 그 답변을 알고 있으면 좀 몸을 바치서라도 그걸 풀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정권과 언론사와 그리고 이 정당과 사회 분위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국당에서 문건 발표 이후에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도 그 특강이 있어서 MBC는 파업을 170일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론의 눈치 보지 말고 옳다고 믿는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기사를 써주든 안 써주든 옳다고 확신이 있으면 그 길로 가십시오 했더니 보이콧을 3차례도 안 돼서 접어버렸어요. 이를 볼 때 여당과 정권이 볼 때 야당은 어떻게 보겠으며 또 언론 노조가 볼 때 이제 우리를 저지할 만한 세력은 거의 없나 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속은 새를 따른다고 합니다. 참 80~90%가 그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실 90% 가까워요. 가입되어 있지만 정작 핵심 코어 이념 성향이 강해서 같은 사람들은 저는 한 20%~30%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분위기가 누가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누구 본다고 하더니 좌파 성향의 걸 보니까 거기에서 줄 서가지고 자기만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이라도 잘못되어가고 있고 정책이나 언론 방향에 갈 때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소리를 내주시고 그래서 견제하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거와 견제하는 척 하다가 그냥 그정이 되는 거와 천양의 차이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자들, 특히 PD 기자들은 그 정치 성향이 강합니다. 이 양반들을 간발이 뛰어납니다. 정치부 기자들 이름 다 데려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정치, 양치는 정치부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부탁할 것은 야당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야성으로 정부의 언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하는 기본 자유입니다.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신발을 돌려주시고 좀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표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김근성 대표님. 질문보다 오늘 모습을 좋은 모습 잘 들었는데 언론은 특수라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특수직입니다. 언론 공공성 이 생명인데 지금 부당한 권력의 개입 돼가지고 밀어내려고 할 때 이것을 버텨야 됩니다. 물론 뭐 이럴 때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서서 싸우고 하는 것은 또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KBS, MBC 사장 그리고 이사장 그리고 그 이사들 뭐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언론인이라면은 말은 박해인데 이 박해를 갖다 견뎌서 이겨내야만 진정한 언론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KBS 이사들 뭐 직장에 심지어는 학교에 찾아가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하고 이런 것을 견뎌내야 KBS 이사가 된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명예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용기를 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림. 아니 이제 어제도 제가 어떤 직능단체에 합한다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무슨 수사와 재판의 독립이 보장이 되느냐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자유라든지 독립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법부나 검찰은 이 독립 이상의 권한 검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걱정할 정도까지 이제 갔는데 여전히 언론은 무슨 독립과 자유가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긴 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물론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 되어 있지만 그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을 저는 좀 나누고 싶다. 이게 정권만 바뀌면 뭐 우리 쪽으로 왔을 때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했지만 특히 이제 그 좌편향된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내부에서 먼저 그냥 상응해가지고 움직이고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 이제 안전판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정권 교체가 한 2탕쯤 더 가면 그때쯤 가서는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과도기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불행에 대해서 언론 내부가 정말로 이게 좀 그 자기들 소신대로 강단 있게 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성국장님께서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당도 우리도 야당에서 소위 말하는 가보면 일관성 있고 전문성 있었어요. 당일 때 했잖아요. 근데 그 구성의 그런 그 고지를 보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긴 텀을 가지 못했다는 지적에 아마 원인이 거기도 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등등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핵심적인 건 그거거든요. 그런 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가 보장되는 건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서로가 양해하는 이런 이제 전통이
스스로의 독립성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나요? 그거 연관해서 저도 추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방송 정치권의 방송 잔업을 저지하기 막기 위해서 방송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지배구조의 추천권을 분산시키는. 그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방송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법안 중심으로 이 방송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필사 책임은 언론인입니다. 정말 언론을 지킬 자신이 있어야 되고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론 노조가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 우선 그 제도부터 규정에부터 진보 정치와 연대를 하고 노동자 정치 성향을 키운다고 되고 이제 파업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 뭐 게시판에 글도 쓰고 굉장히 많이 하면 댓글이 이런 거 있습니다. 세상을 좀 바꿔보자는데 뭘 그렇게 뭘 하냐.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기사를 잘 쓰다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보자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KBS 기자는 직장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단순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굉장히 스스로가 고양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연하게 고용된 피고용인인데도 불구하고 KBS 기자는 사회적인 책임이 많기 때문에 뭐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들만이라도 남아서 싸우고, 아까 김무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 또 이사님들 세상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뭐 이 사람의 비리를 캐려고 그러고 뭐 어디는 제자까지 만나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KBS 이사진 또 MBC 이사진에 대해서 관심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하신 방송법안에 대해서는 핵심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KBS만 보더라도 여당 추천 이사가 7명,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입니다. 그럼 11명인데 거기 과반수를 얻어야 사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11명의 과반수는 6명입니다. 그런데 여당 추천이 7명이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사장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과거 야당일 때 이거 하면 계속 뭐 정파적인 사람 나오니까 여당 7명, 야당 6명, 13명으로 하고 특별 다수제로 하자. 그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하자. 이러면 여당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야당 수도 상당표가 동의를 해줘야 사장으로 올 수 있는 건 제도입니다.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여당 야당 수를 비슷하게 하고 방송법을 개정하면 거기 어느 사람이 무색무취하고 뭐 기계적인 사람이 들어가고 야당도 좋아하고 이당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뭐 배도도 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방송법을 개정하지 말자는 취지의 그 발언을 사석에서 뭐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당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 뭐 그 움직임도 없고, 또 KBS 내부의 노조도 방송법 개정하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노조, 그러니까 이념 성향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 노조는 방송법 개정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호한 정책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는다면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도화되고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네. 마이크 켜고. 제가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영역을 보시면 정말 개인 영역이 뛰어나신 분들이 소수 야당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야당에 합의를 했는데 수가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문제점은 정체성 누에 무슨 보수냐? 점잖은 보수, 착한 보수, 좋은 보수. 그러면 그렇지 않은 보수와 차이가 뭐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여당이 저렇게 독주를 하고 자아편향적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밀어오는 상황에서 점잖고 착하고 얌전한 사람이 있을 자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고 싸움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투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뛰어난 스마트한 참 머리와 대안으로 한국당 합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그런 정책을 합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 놓으니까 정말 저기도 힘이 없고 여기도 힘이 없고, 그래서 핵심을 물었으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잊어버리고, 물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되고 한 거는 개인 역량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보수의 전대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심히 뛰어서 뭘 대통령이 됐거나 역량이 있어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물론 무능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무능한 것이 전체적 피를 봐야 되고 보수가 전체적 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대로 두고 뭐 비난도 하지 마시고 뭐 탈당도 또 뭐도 그냥 가두고 어떻게 하든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 예, 옳은 말씀입니다. 역사의 몫이라고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치시오. 그건 제가 볼 때 큰 정치고 통큰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네? 하고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정리를 안 하면 못 들어가겠다. 또 저기서는 출당은 안 됩니다. 그 조용히 하세요. 의원들 뭐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자, 뭐 질문이 드립니다. 어쨌든 그 방송법 개정안 부분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안대로 추진만 되면 바람이 착하다 그런 편이신 거죠. 어쨌든 우리 소국장님 말씀이 절대와 같고 현 여권의 그 독선과 폭주를 비판하면서도 우리 안보무능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것을 참 염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리멸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 보수 우파의 처지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없을까, 이런 자기 반성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뭐 조건을 따지고 뭐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정말 이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좌편향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정치권과 또 우리 대표님 지적하신 대로 언론의 내부에서 이 줄탁 동기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느 일방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언론 현장에서 일하는 언론 종사자들과 정치권과 이 좌편향 언론 환경을 균형 있는 언론 환경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이것을 줄탁 동기로 진행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소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 대표님 늦게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혹시 방송에 관해서 혹시 뭐 말씀하시려고 있으시면? 제가 어제 뭐 그 노조들이 출근조차도 막고 뭐 이사들
찾아가서 사퇴하라고 제자까지 강요한다고 그랬더니만은 그 노조위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못 받고 제가 다시 전화할 때 안 받던데 문자로 그 무슨 학교에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약간 반협박적으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 동영상이 다 있는데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이 있죠. 예.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따졌습니다. 오늘 안보 문제를 논의해서 이것까지 이야기할 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안보 문제는 국민들이 총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방송이 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연일 싸우고 있고 파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에는 권력이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큰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휴 직후에 10월 11일 날 국회 위기해법에 관해서 신원식 이력 장군님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월 11일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동포 여러분,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오늘 성창경 KBS 1 제3공영노조 이원장 초청해서 민노총 방송장악 폭력 사태를 생생하게 폭로하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생방송 중계방송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성창경 위원장님과의 잠깐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방송을 접고 곧 이어서 성창경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기자회견 내용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